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돈다발 복지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117개가 늘고 올해는 작년보다 137개가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현금 복지가 늘어난다며 우려를 담은 또 다른 기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노력과 기여가 없어도 주는 이른바 묻지마 현금 복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장수수당, 효도수당, 어르신수당을 만들어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었다. 또 일부에서는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KTV 사이다에서 팩트체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나운서, 사이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뻥 뚫리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강지영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당이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해서 지급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사들에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 살펴보니까요.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표 얻으려는 술책이다. 아하. 또 이 세금 잔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 현금성 복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는 현금, 또 현물, 바우처, 기회, 권력 등 다양한 형태로 복지, 급여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금성 복지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처럼 이 수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아하. 현금성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현물급여나 현금급여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현금 복지가 늘어나서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현금급여가 어떠한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금성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잘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자체 현금성 복지가 확 늘어난 게 사실인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윤정환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윤정환 과장입니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전통이 있는데요. 먼저 네. 사이다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사실만을 전하는 저희 KTV 사이다는 인공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도를 보면은요, 과장님,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돈다발 복지도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은 지난 2년 연속으로 100개 이상 늘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기사 내용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현금성 복지 사업 수는 매년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현금성 복지 사업이 지난 2, 3년 동안 매해 늘었다. 이건 사실이라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일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이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뚜렷이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역화폐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는요, 저출산 대책 사업인 출산장려금, 네. 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중고등학생 교복비, 네. 청년 실업 대책 일환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가족 해체 등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지역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요. 주된 이유는 저출산 및 청년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훈 유공자 대우 강화 등을 위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용과 또 사정에 따라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또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현금성 복지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될 것을 왜 직접 사게끔 이 카드 등의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제 현금과 현물 어떤 것이 항상 옳다라기보다는 각각 그 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현금은 수급자 혹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유가 이미 10통이 있는 가정에 분유를 한 통 지급하는 것은 그 가정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육아 물품 그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쏙 이해가 되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이 상황은 같지만 개개인별로 필요한 게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 밖에도 이제 현물 구비에 비해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쉽고요, 수월하고 또한 이제 관리가 좀 편한 장점이 있고 또 수급자의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가정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현금급여가 우리가 예상한 곳에 잘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 수급자가 합리적인 개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가정에 맞지 않는 경우엔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현금 복지가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앞에 댓글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죠. 네. 실제로 복지를 집행하는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현금성 복지 확대에 가속이 붙은 게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누구도 현금 복지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현금 복지란 것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회보장 급여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보장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현금, 현물로 구분되지만 요즘은 바우처, 지역화폐 등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현금은 선심성이고 현물은 선심성이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고 이에 적정한 방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과 과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금과 현물은 그 자체로 무엇이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것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교수님,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편인가요? 아닙니다. 네, 복지에 대해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지출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을 보면 약 11.1%인데요. OECD 국가 평균이 20.1%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더해서요.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 중에 오늘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현금 급여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현금 복지 비중도 낮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 영역에서 현금은 이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얼마 전에 도입된 아동수당도 현금 급여인데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실시되어 있는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동이 있는 가정 혹은 아동이 없는 18세에서 28세를 대상으로 가구 수, 소득, 또 혹은 주택 가격,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서 주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현금 복지 비중도 높을 뿐더러 굉장히 세심하고 촘촘하게 그것이 구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 교수님, 해외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현금 복지 비중을 높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금 복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회보험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복지 지출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의 사회지출 OECD 평균이 7.5%인데 네. 우리나라는 3%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사회 지출 비중도 낮고 또 현금과 사회 서비스 모두 지출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OECD 국가 절반 수준이고 특히 현금 복지 비용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내용 팩트체크 해보죠.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주는 이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장수수당, 효도수당, 또 어르신수당을 만들어서 중복 지원한다는 기사 내용. 과장님,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유사수당에 대해서는 재협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장수수당 등 유사수당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도록 권고하였고요. 네. 대부분 그 당시에 통폐합되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요. 다만 지자체 자치권을 고려하여 강제적 폐지는 하지 않았고요. 2013년도 협의제도 도입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효도수당은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에 있던 제도로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통폐합을 권고했고 또 효도수당의 경우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 주는 이 기초연금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어르신 수당은 어떻습니까? 어르신 수당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부와 사회보장 협의 없이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 협의 취지에 맞게 기초연금과 차별화를 위해서 서울중구와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점,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험으로서 의미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사에서는 지자체 현금성 복지 확대를 광풍이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광풍을 어떤 막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제재할 수가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 과장님,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 제재하거나 조언해줄 만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부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 중앙정부는 지원과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상담과 조언 중심으로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 법에서 정한 협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 가능성은 확보하면서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요 이 협의 조정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주요 협의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강원도 출산 장려 수당이 5년간 7천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네. 협의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3,600억 정도 조정했고요. 다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년 수당의 경우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없도록 조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북 임실 조소득 가구 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침 위반, 선행학습 유발 등을 사유로 해서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보장 사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새로운 복지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지자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좀 더 나은 사회보장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서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 대타협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역할 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 대타협 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지자체 현금성 복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당이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이렇습니다. 첫째, 지자체 현금성 복지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도 공공복지 지출 비용은 물론 현물, 현금 모두 낮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지자체의 수당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답답한 마음 좀 풀고 가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 및 지자체 현금 복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라고 비판하는 반면 네.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두 질서 있고 체계적인 복지 확대를 바라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마음에서 지적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연구 영역 토론회 등을 거쳐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보장 제도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탄산 가득 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